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4강 시간으로 CSS3을 활용한 화려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HTML5와 같이 나온 CSS3 같은 스타일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그리고 트랜지션과 같은 그런 자바스크립트에서 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CSS3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를 호출함으로써 동작이 됐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해당하는 스타일만 변화 줌으로써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브라우저 상에서 스크립트의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이 되니까 훨씬 더 가볍고요. 그리고 속도도 빠른 그런 동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강좌 내용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구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라디언트는 이전 버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색상에 대한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정을 한다든지 실제 이미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이번 단계에서는 CSS3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일단 CSS3을 활용한 그라디언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문서는 일단 이제 스타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문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 CSS3을 활용한 그런 스타일들은 파트 1과 파트 2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서들은 그라디언트 01, 02, 03 그리고 이제 색상에 대한 정의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HSL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셨어요. 일단 기본적인 이렇게 파일들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적인 HTML에 대한 구조들은 미리 완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스타일만 적용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C1, C2, C3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어떤 폰트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형식들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할 텐데요. 일단 이런 그라디언트에 대한 정의들은 안쪽에 나와 있는 이 주석 경로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브라우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브라우저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컬러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CSS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버전에 지금 맞춰지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파이어폭스라든지 웹킷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오페라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현재 그라디언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안쪽에 그라디언트 1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2번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안쪽에 보시면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1번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번 클래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자, 1번과 2번 클래스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정하는 방식들은 일단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릴레이티브로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50 픽셀, 하이트는 150 픽셀로 지정을 이렇게 시켜놨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는 기본 색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시켰습니다. 백그라운드는 0, 6F 색상으로 지정을 시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드 브라우저, 이전 브라우저 유저들은 지금 이 색상을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두 번 지정을 시켜서요. 자, 일단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가 있었죠? 그런 방식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웹킷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웹킷 브라우저에서는 웹킷 그라디언트. 자, 웹킷이라고 하게 되면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리니어, 동작에 대한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웹킷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지금 왼쪽 가로 방향과 그리고 세로 방향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프트, 바텀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색상에 대해서는 컬러는 샵 F0, F9, FF 색상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 컬러는 다음 색상으로 진행되는 그 컬러를 의미하게 되죠. A1, DB, FF 색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웹킷 브라우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셨으면 이게 이제 소괄호가 두 번 닫혀야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웹킷 그라디언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괄호는 두 번 닫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지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보시게 되면 MZ 리니어 그라디언트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기가 조금 더 간단한데요. 상단 부분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된다고 하고요. 저희는 이걸 지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보여드리는 방식이 파이어폭스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A1, DB, FF 이런 색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적용이 됐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지금처럼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리니어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톱, 샵, F0, F9, FF 그 다음에 이제 A1, DB, FF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건 이제 파이어폭스 그라디언트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오타가 몇 개 있어서 자, 오타를 한번 점검해 드리면 이쪽에 샵이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 정보 중에서 그라디언트 이쪽에 있는 스페링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L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라디언트를 지금처럼 적용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웹킷 브라우저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지금 두 개로 나뉘어지게 처리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웹킷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일단 이제 크롬 브라우저랑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이런 브라우저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MOZ라고 하게 되면 파이어폭스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도 색상에 대한 정보들만 한번 바꿔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방향들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에 대한 속성들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시켜서요. 자, 릴레이티브 정보대로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런 그라디언트에 대한 정보들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자, 버튼 정보로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레프트 버튼이다. 레프트 버튼이다. 그러면 이제 왼쪽 하단이라는 얘기가 되죠. 버튼 정보로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톱이다. 가로 방향의 톱.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하단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으로 간다는 거죠. 어떤 그라디언트가 되냐면 그라디언트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향을 사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웹킷 브라우저와 달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처럼 해당하는 영역에서요. 이렇게 45디그리로 지정을 시켜서 색상 정의를 바꾼다라는 거죠. 여기 안쪽에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45° 적용 어떤 각도를 적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그리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각도를 의미하게 되죠. 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적용은 안 돼 있는데요.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DG죠. 45 DG인데 여기서 이제 쉼표가 쪽에 없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적용된 색상에 대한 방식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안쪽에 백그라운드 주석에 나와 있는 이런 URL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웹킷 리니어 그라디언트 상단 부분에서 색상 정의 몇 프로, 색상 정의 몇 프로, 색상 정의 몇 프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 크롬의 내용 버전과 그리고 사파리 브라우저를 지원을 한다. 자, 나중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훨씬 더 지금 이제 좋아지겠죠. 코드에 대한 보기가 좋아질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두 번째 예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예제가 될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시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예제는 그라디언트 0이 이 예제가 되는데요. 방식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완성된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그라디언트 0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게 되는데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전에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코드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킨 건데요. 자, 모든 브라우저 버전에 맞게 제너레이터로 생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론적인 그런 그라디언트 방식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파이어폭스 3.6 버전, 크롬 사파리 뭐 4버전, 크롬 10 버전, 사파리 5.1 버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옛날 브라우저 그리고 파이어폭스 3.6 이상 브라우저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까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웹킷과 그리고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그리고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색상들 여기까지는 지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처럼 이제 버튼 형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보시게 되면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라디언트에 대한 색상 정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경로에 그라디언트 03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직 CSS 스타일이 잡히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간단한 메뉴 구조를 저희가 제작을 할 텐데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완성 예제와 같이 저희가 CSS3으로 화려한 버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유념해 두시고요. 한번 기본적인 그라디언트 버튼들을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번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기본적인 지금 그 버튼에 대한 형식들 지금처럼 뭐 홈, HTML, CSS3, 보드, 그 다음에 프로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타일들을 한번 잡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스타일 작성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클래스 지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일단 바꿔보고요. 일단 이제 A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버튼 태그가 아니고요. 버튼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으로 지정을 이렇게 시켜놨고요. 자, 물론 블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인라인 블록으로 지정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딩 지정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에 대한 어떤 공간 설정을 하는 걸로 상단 8픽셀, 우측 20픽셀, 하단 10픽셀, 좌측 20픽셀 이렇게 지정을 시켜놨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를 이렇게 썼고요. 얼라인 정보는 센터 정보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한번 보시면 자,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이제 지정을 하는 부분들은 바로 A 태그 영역이 되게 되죠. 자, 폰트 정보를 한번 알아보면 폰트는 이제 안쪽에 보시면 14픽셀의 행간 정보는 100% 지정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얼 헬베티카 그리고 산스 셰리프 지정을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은 논으로 지정시켜 놓고요. 아웃라인은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커서는 포인터 지정을 시켜 놓고요. 자, 이렇게 지정시켜 놓으면 브라우저로 보시면 지금처럼 폰트가 지정된 스타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 효과도 지정을 할 텐데요. 일단 그림자 효과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지정해서 지금처럼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정보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제 컬러 정보는 색상 정보를 나중에 그 다른 클래스에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는 자, 글자에 대한 그림자 지정이죠. 그래서 0에 1픽셀. 자, 이건 가로 방향의 그 어떤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쳐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블러량은 1픽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대한 정보는 색상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RGB니까 검정색이 되죠. 그리고 이제 퍼센트는 0.3 정도 처리 이렇게 하게 되면 텍스트에 대한 섀도우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지금처럼 그림자가 약간 처리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텍스트 섀도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레디어스는요. 자, 일단 이제 둥글기 정도 정하는 거. 자, 보더 레디어스는 각각의 이제 브라우저마다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웹킷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보더 레디어스 웹킷 보더 레디어스는 5픽셀.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MOZ 보더 레디어스는 5픽셀 이렇게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섀도우는 말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정을 하죠. 1픽셀. 요건 이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블러량, 그리고 색상 정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2픽셀, 그리고 RGBA 하게 되면 0.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MOZ 웹킷 먼저 하죠. 웹킷 그 다음에 MOZ. 자, 이렇게 해당하는 접두사를 붙이심으로써 지금 처리가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죠. 자, 방식은 이렇게 똑같고요. 이렇게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맞추게 되면 그러면은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모양이 지정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MOZ에 대한 방식으로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클래스에 대한 액티브. 자, 버튼 안쪽에 액티브. 클릭했을 때 액티브다. 클릭을 한 그 당시의 그 기억이다 하게 되면 포지션은 릴레이티브. 자, 릴레이티브를 지정한 게 이렇게 상단 좌표를 움직여주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릴레이티브가 되면 현재에 대한 블럭의 속성은 스태틱 방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좌표로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눌러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버튼의 속성들을 색상 속성들을 지정하게 되면 자, 오렌지란 이런 색상 속성으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오렌지는 일단 백그라운드는 샵 오렌지 색상으로 F7, 8B, 1D 이런 색상으로 지정을 시켰고요. 칼라 정보는 샵. 자, 이거는 이제 A 칼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안쪽에 보시면 버튼 클래스나 버튼 액티브나 오렌지 클래스나 다 동일하게 A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링크에 대한 어떤 지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2, 9, F2, 4, 2, 4, F4, 2, 9 이렇게 해서 지정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지정해 보면 자, 백그라운드 지정을 해놓고요. 일단 이제 이건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접두사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속성에 지금처럼 그라디언트 기능으로 들어가 있죠. 자, 리니어 지정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톱, 레프트 바텀. 일반적인 지금 수직 방향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프롬 지정해서요. 프롬 지정은 샵 FAA 51A. 그 다음에 to는 이런 방식으로 내려가겠다. 하단에 있는 색상이 되죠. F4 7A 20.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킷이 아닌 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지정된다는 거죠. MOZ, 그 다음에 상단 방향으로 지정을 하겠다. 조금 더 간편해졌죠. 상단 방향으로 지정을 하고요. 색상 정보도 그냥 두 가지의 색상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오렌지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만들어져서요. 브라우저로 보시면 이런 색상 정보를 만들어 줄 거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색상감으로 만들어지죠. 브라우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from to 색상이 되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리니어라는 이런 용어가 빠져서 지금 이제 제대로 구현이 안 됐었는데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제대로 된 구현, 그라디언트가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텍스트 섀도우와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박스에 대한 그라디언트 지정까지도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정이 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후보 단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보 단계는 여기에서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 지정을 하시면 되시죠. 자,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지정은 색상 정보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4, 7C, 20 이렇게 돼서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정보는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에 대한 속성들 여기에 있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F88, 211 그리고 F0, 6015 자, 이렇게 지정을 시켰고요. 색상 정보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복사해서요 적용을 시켜 보시면 되죠. 복사해서 적용하기.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클릭했을 때
오렌지에 대한 액티브 속성들, 오렌지에 대해서 액티브 속성들 여기다가 이제 걸어줘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버튼은 동작에 대한 그런 UI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오렌지는 해당하는 색상에 대한 UI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액티브 보시게 되면 F4 7A20 그리고 FAA51A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자, 1번, 2번 색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켰죠.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 클릭했을 때는 색상이 전혀 달라지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 클릭했을 때 색상 이렇게 돼서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이런 CSS3을 활용한 간단하게 버튼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CSS에 대한 내용들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져서요. 다른 예제들로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